자, 이제 우리 유형 설명을 하나 해볼 텐데요. 유형 문제인데 방금 거의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대표 유제 하나만 하나씩 풀고 갈게요. 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5번에 441번 보도록 해보자. A, B라는 점이 있어. 점 하나만 이동해서 좌표 변화 한번 볼 겁니다.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래.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Y좌표만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어떻게 돼? X좌표하고 Y좌표가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좌표가 뭐라고 나왔냐면 마3, 4라고 나온 거야. 당연히 B는 3이고 A는 4가 되겠지. 그래서 끝! 아유, 쉽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주면 되는 경이.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초반에? 그 다음에 유형 6번 봐보세요. 유형 6번인데 유형 6번 중에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니야, 그치. 오케이. 얘는 두 문제 하자, 그쵸? 446번 한번 봐볼게. 446번의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 3,9를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로 옮기는 대칭 이동이 있대. 그럼 이 대칭 이동은 무슨 대칭 이동일까? 똑딱똑딱똑딱. 자, Y좌표는 뭐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이동이 되겠지? 자, 그럼 이 X축 대칭 이동에 의하여 얘를 옮기래요. 3X 플러스 2Y 빼기 2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이 직선이 옮겨간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이 좌표는 3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Y 빼기 2는 0이 돼. 그래서 얘가 3X 빼기 2Y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7번을 보도록 해볼게. 자, 유형 7번입니다. 이번엔 도형의 대칭 이동 중에서 원인데 유형 7번에 451번이야. 451번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일단 문제 볼게요. 중심 좌표가 얼마냐면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이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냐면 4, 5를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럼 이제 먼저 중심이 이거고 얘가 반지름이 R이니까 얘들 방정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 근데 걔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니까 방정식에서 Y 자리에 뭐만 바뀐다? 마이너스 Y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변화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한 번 더 써, 이렇게.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근데 얘가 몇을 지나냐면 4, 5를 지난대.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5를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9는 R제곱. R제곱이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R제곱은 10. 이렇게 써주면 R제곱이 10이니까요. R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방정식 풀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건 1번 방법이야. 방정식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 첫 번째 방법이고, 우리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었지? 원의 대칭 이동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었다? 특이점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특이점, 좌표 변화만 관찰하는 거야. 자, 좌표가 이렇게 있어. 중심이 3, 마이너스 2야. 그럼 중심이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 좌표가 어디로 바뀌겠습니까? 3, 2로 바뀌겠지.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반지름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방금 위에서 구한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중심 좌표 변화만 가지고도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형 8번을 보면, 자, 유형 8번에 있는 내용도 바로 뭐냐면, 아이고, 어려워.
유형 8번에 있는 것도 그런 식의 문제인 거야. 456번. 이번에는 포물선에 대한 이동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방정식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하고, 방법 2번은 뭐가 있다? 특이점. 포물선의 특이점은 뭡니까? 꼭지점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456번 한번 해볼게. 문제를 뭐라고 나왔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가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 점의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질문이야.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방법 1번으로 풀어보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푼다는 건, y축 대칭 이동을 하니까 얘가, 얘가 y축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주는 거야. 그럼 y축 대칭 이동이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어떻게 변하겠어? y는 그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괄호 치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 x 제곱이겠지? 요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플러스 4의 x 더하기 4. 자, 꼭지점으로 바꾸는 방법. x 제곱 더하기 4ax 절반의 제곱인 4a 제곱을 빼주고 더해주고. 요게 x 플러스 2a의 제곱 빼기 4a 제곱 플러스 4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a 컴마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걔가 요거 위에 점이래. 그래서 얘를 잡아다가 x에, 요걸 통으로 잡아다가 y에 집어넣어줘서 계산해주면 돼요. 계산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야.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인수분해 2, 1, 1, 1, 마 이렇게 붙여주면 2a 플러스 1, a 빼기 1은 0.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1번, 1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특이점의 변화. 그냥 특이점의 변화만 보는 거. 어차피 특이점이 꼭지점이 되고 꼭지점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 이동 전의 방정식 있잖아? 여기서 그냥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y는 x 제곱 빼기 4ax 더하기 절반의 제곱 4a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럼 이렇게까지가 x 빼기 2a의 제곱 빼기 4a 제곱 더하기 4가 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인데, 자, y축 대칭 이동하니까 우리 꼭지점의 변화만 관찰하는 거야. 그럼 꼭지점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y축 대칭이니까 x 좌표만 이렇게 바뀌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는다? x에. 요걸 통으로 y에. 그럼 아까랑 똑같은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유형 이제 8번을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형 8번에 유형 9번이구나. 유형 9번에 이번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모두 한 두 개의 이동을 모두 한 걸 한번 봐보자. 유형 9번이야. 459번이야. 그러니까 이동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해주는 이런 이동입니다. 자, 봐보세요.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뭐야? 3,a라는 점이 있어. 얘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한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럼 x좌표, y좌표가 바뀌겠지? 근데 걔를 또 어디다 대칭 이동한대요? 걔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좌표의 평행 이동은 그 평행 이동 양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럼 얘가 a-2,6이다.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몇, 몇이라고 나왔어? 4,b라고 나왔으니까
A도 6이고 B도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6 빼기 6 하면 답이 얼마 나오겠다? 0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이 59번. 또 하나만 더 한번 해봐. 또 하나 더 한번 해볼까? 뭐 어렵진 않지만 462번 하나 한번 해보자. 462번에 이렇게 나왔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야.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줍시다. 일단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는 건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어떤 이동을 통해서 바꾸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런 평행 이동이, 이 평행 이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어떠한 점의 좌표가 x 빼기 3 y 플러스 a로 간대.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잖아요. 좌표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평행 이동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론 a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에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평행 이동이 그런 거니까 방정식에 집어넣을 때는 x 대신에는 x 플러스 3을 y 대신에는 y 자리에는 y 빼기 a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식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 그럼 걔는 y에다가 y 빼기 a니까 요 마이너스 그대로 살리고 괄호 쳐줘야 돼. 이렇게 y 빼기 a는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 플러스 8 이렇게 써주면 이제 걔가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도 전개하자. 마이너스 4x 빼기 12 플러스 8 왼편 정리해볼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빼기 a가 돼.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a 빼기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할까? 되는데 이제 질문이 뭐야? 얘가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 이거 좀 지울게요.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죠. 이참수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것의 판별식 4분의 d 요거의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즉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a는 4보다 작다야? 4보다 크다지? a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돼서 나오겠다. 자, 요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10번은 내가 그냥 설명 하나만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는 0이라는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요. 뭐 이렇게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y 빼기 2는 0 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으로 바꿨다는 건 어떤 이동을 한 건가 라는 걸 따지는 그런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있잖니? 요거는 봐봐. 일단 x 앞에 혹은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 식을 다음처럼 바꿔줘야 돼. 그 마이너스로 묶어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f 마이너스 x 빼기 3, y 빼기 2는 0이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먼저 해주는 게 1단계야. 그러면 천천히 이제 무슨 이동을 한 건지 봐보는 거야. 첫 번째 뭐냐면, x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어. 그치? 그래서 얘는 y축 대칭 이동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x 앞에 마이너스 x가 붙겠지. 그럼 요게 중간 1차적으로 요렇게 바뀔 거야. 방정식이. 근데 여기 그 다음을 보니까 어떤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냐면 그 다음은
이런 변화를 한 거지. x 대신에 이 자리에 x 대신에 x 빼기 3을 y 대신에 y 빼기 2를 집어넣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는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게 다시 x 대신에 x 빼기 3을 y 대신에 y 빼기 1을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방정식이 된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얘로 옮기는 이 방정식으로 옮기는 이동은 첫 번째 무슨 이동이다? y축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이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인 평행의 이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조금 복잡한 거 하나 해볼게. 이번에는 또 다른 예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f x, y가 있는데 얘가 f y,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다. 그럼 이건 무슨 이동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 자, 일단 먼저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식을 이렇게 그 마이너스를 묶어주라고 했지. 오케이.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봐봅시다. 자, 얘는 일단 앞쪽이 x고 뒤쪽이 y였잖아. 근데 이제 앞쪽에 y가 왔다는 건 이런 거야. x 대신에 y, y 대신에 x, y를 바꿔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먼저 써주고 x 써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x, y를 바꿨다는 표시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얘로 가는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붙였구나. 그러니까 y축 대칭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f y, 마이너스 x가 된 거야.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얘가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또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었어. 그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얘 방정식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다. 그럼 우리가 알고 이제 최종적인 방정식이 딱 나온 거지. 그래서 얘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 도형 이동이 무슨 이동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움직인 평행 이동을 하면 요 방정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방법대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대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464번 봐봐. 빨리 한번 해보자. 464번에 이렇게 돼 있어. fx, y는 0이 있는 방정식이 어떻게 같다고 나왔니?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이 된 거지.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였어. 즉 x축 대칭 이동. 그래서 식이 fx, 마이너스 y는 0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x 빼기 1을 넣었어. 즉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지금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걔를 맨 처음에 1번 무슨 이동한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걔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땡겨. 한 칸 땡기면 어떤 애가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다.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